앉아. 순덕이 권위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거야. 영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덕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땅, 말이야. 내가 잘나봐야 우리 집안 땅 아니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속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참에 땅 주인도 바꾸자.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이 거들었습니다. 언니가 사업 실패하면 우리 집안이 다 망해요. 차라리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낫겠어요.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하자 땅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죠. 시작하기 전에 잠깐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이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영희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새벽 5시 전남 해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 닭 우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최영희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마치고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올해 66인 영희의 손은 수십 년간 흙을 만져온 흔적으로 거칠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부엌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온 마을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죠. 영희에게는 이 고요한 새벽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오늘도 밭에 나가는구나. 영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삽과 호미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농기구와 함께 스마트폰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요즘 영희에게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죠. 영희는 시어머니 박순덕과 시누이 박미경이 살고 있는 안채를 지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영희는 59이었죠.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영희는 하루아침에 홀로 5,000평의 밭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밭에 도착한 영희는 먼저 어제 심은 배추 모종들을 살펴봤습니다. 잘 자라고 있네. 영희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어느 모종이 물을 더 필요로 하는지, 어느 곳에 벌레가 생겼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4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경험이었습니다. 참 고생이 많네. 영희는 밭두렁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나간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고 둘째 딸 지혜는 부산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영희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젯밤에 보던 유튜브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스마트팜으로 해외 수출하기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죠. 영희는 지난 3년간 밤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며 공부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조차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구나. 영희는 영상 속 첨단 농업시설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까지 가능한 시설들이었죠. 영희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멀리서 시어머니 순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는 서둘러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호미를 들었습니다. 80살인 순덕은 여전히 며느리를 부를 때마다 반말을 사용했습니다. 안채로 들어간 영희는 순덕이 마루에 앉아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침도 안 차리고 어디 갔었어? 며느리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순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밭에 물 좀 주고 왔어요. 금방 아침 차릴게요.
영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그저 밭이나 메고 집안일이나 하는 게 팔자지. 나이 먹고 괜히 이것저것 욕심 부리지 말고 말이야. 순덕이 훈계조로 말했습니다. 그때 시누이 미경이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나타났습니다. 48빈 미경은 결혼은 했지만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지난 몇 년째 친정에서 빈둥거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니, 또 스마트폰 만지작거렸지? 60 넘어서 뭘 배우겠다고 그래?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가씨도 아니고 농사짓는 촌스러운 모습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영희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경은 늘 영희를 무시했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친정에 얹혀 살고 있었죠. 그냥 밭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아. 이 나이에 괜한 꿈 꾸지 말고. 미경이 하품을 하며 덧붙였습니다.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과 미경은 거실에서 계속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 요즘 이상해. 밤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미경이 속삭였습니다. 농사꾼이 무슨 딴짓을 하겠어. 나이 들어서 허튼 생각 말고 그냥 밭이나 매라고 해야겠어. 순덕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7년간 영희는 묵묵히 밭을 일구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영희를 그저 늙어서 밭일이나 하는 며느리로만 취급했죠. 아침을 다 차린 영희는 순덕과 미경을 불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서도 미경의 무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언니, 요즘 마을에서 농사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언니네 밭은 어때? 미경이 물었습니다. 다행히 괜찮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봤자 시골 농사지 뭐. 미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거 안 먹어. 다 유기농이니 뭐니 하면서 비싼 거만 찾는다고. 영희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사실 영희는 이미 유기농 인증도 받았고 품질도 웬만한 농장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식사를 마친 후 영희는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오전 햇살이 비추는 밭에서 영희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66이라는 나이에도 영희의 몸은 여전히 건강했고 농사일에 대한 열정도 식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희는 밭 한쪽에 마련된 작은 그늘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마트폰을 켜서 농업기술 영상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바이어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영희는 진지하게 영상을 보며 메모까지 했습니다. 영희의 머릿속에는 점점 구체적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영희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영희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영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우편함에서 농협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스마트 농업기술 교육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영희는 편지를 읽어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구나.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으로만 보던 기술들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교육 장소는 해남읍 농협교육장이었고 시간은 오후 2시부터였습니다.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미경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0 넘어서 뭘 배우겠다고 그래?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냥 혼자 다녀오자.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오후에는 밭일을 마치고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교육 당일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밭일을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깔끔하게 씻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큰아들 결혼식에 갔을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죠. 어디 가세요? 미경이 영희의 차림새를 보고 물었습니다. 농협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영희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농협에 정장 입고 가요? 대출이라도 받으러 가는 건 아니죠? 미경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요. 영희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해남읍 농협 교육장에 도착한 영희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대부분 영희와 비슷한 나이의 농부들이었지만 젊은 사람들도 꽤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등록하러 왔는데요. 영희가 접수처에서 말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최영희입니다. 아, 최영희님. 해남군 남창리에서 오셨네요. 농장 규모는 어떻게 되세요? 5,000평 정도 됩니다. 영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직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5,000평이면 제법 큰 규모네요. 어떤 작물을 주로 재배하세요? 배추, 무, 고추, 마늘 같은 일반 채소류요. 품질은 어떠세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희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영희가 기른 채소들은 마을에서도 품질이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교육이 시작되자 영희는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들었습니다. 강사는 서울에서 온 농업기술 전문가였습니다. 이름은 김성훈이었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됩니다. 김성훈이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과 해외 수출을 연결해야 진정한 농업인이 될 수 있어요. 영희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봤던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특히 수출형 농산물은 품질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품질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증, 그리고 바이어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교육이 끝난 후 실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각자 가져온 농산물 샘플을 평가하는 시간이었죠. 영희는 아침에 딴 고추와 배추를 가져왔습니다. 김성훈이 영희의 샘플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누가 기르신 건가요? 제가 길렀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성훈은 고추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색깔도 선명하고 모양도 고른 것이 명품 고추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배추도 마찬가지였죠. 잎이 두툼하고 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 품질이라면. 김성훈이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이 품질이라면 해외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장이라니요? 전 그냥 농부인데요. 아니에요. 이 정도 품질의 농산물을 기르시는 분은 농부가 아니라 농업 경영인이에요.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습니다. 김성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성훈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영희에게 건넸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혹시 수출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런 품질이라면 제가 바이어들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김성훈 농업기술센터 수출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스마트팜 시설 구축, 유기농 인증 강화, 그리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중요하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정말 자신이 해외 수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동시에 사장님이라고 불린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희는 미경과 순덕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언니, 어디 다녀왔어요? 볼 일이 뭐였는데 이렇게 늦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그냥 농협에서 농업기술 교육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또 그런 거? 이 나이에 뭘 배우겠다고 그래. 미경이 혀를 찼습니다.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김성훈 농업기술센터 수출 담당. 작은 명함이었지만 영희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열쇠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오래된 창고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창고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농기구를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죠. 저기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영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창고는 꽤 넓었습니다. 100평 정도는 될 것 같았죠. 위치도 좋았습니다. 남쪽을 향해 있어서 햇빛도 잘 들었고 전기와 물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구조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농부라고 무시받는 인생, 여기서 끝이다. 김성훈에게서 명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매일 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팜 설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온도 조절 시스템, 자동 급수 장치, LED 조명 등 필요한 장비들의 가격을 하나씩 알아봤죠. 생각보다 많이 드는구나. 영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본적인 설비만 갖춰도 5천만 원은 들 것 같았습니다. 영희에게는 큰 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밭일을 마치고 해나무부로 향했습니다. 농협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는 농자재를 사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에 도착한 영희는 대출 담당 직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담당자는 김민수라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어떤 용도로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세요?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팜이요? 농장 규모는 어떻게 되세요? 현재 5,000평을 경작하고 있고 창고를 개조해서 100평 정도 스마트팜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가져오셨나요? 영희는 가방에서 며칠 밤을 새워 작성한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손글씨로 적은 것이었지만 내용은 꽤 구체적이었죠. 김민수가 계획서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잘 준비하셨네요. 수출까지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네, 김성훈 기술사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영희가 명함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 김성훈 기술사님이면 믿을만하죠. 그런데 담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하려고 합니다. 김민수가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농지 담보 대출은 가능하지만 공동 명의인 경우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공동 명의요? 네, 확인해 보니 남편분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네요. 상속 등기는 하셨나요?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상속 등기를 미뤄두고 있었거든요. 복잡한 절차가 싫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줄 몰랐습니다. 상속 등기를 먼저 하시고 오시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수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영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둘러 상속 등기 절차를 알아봤죠. 다행히 남편이 유언장을 남겨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남편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유언장을 찾아냈죠. 남편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모든 재산을 아내 최영희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영희는 유언장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는 상속 등기를 마치고 다시 농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대출 승인이 났죠.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지만 영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희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영희는 김성훈에게 연락해서 스마트팜 설비 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기술자들이 내려와 창고를 둘러본 후 설계도를 그려줬죠. 이 정도면 충분히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영인의 창고에서 매일 공사 소음이 났거든요. 영인의 무슨 공사를 하는 거야? 옆집 아주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글쎄, 뭔가 큰 기계들을 들여놓던데. 건너편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수출이래? 마을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출받았다던데 쪽박 차면 어쩌려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순덕과 시누이 미경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요즘 뭔 짓을 하는 거야? 순덕이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창고에서 계속 공사를 하던데 무슨 돈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경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몰래 대출이라도 받은 건 아니겠지? 미경이 영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언니, 창고에서 무슨 공사하는 거예요? 농업시설을 좀 개선하고 있어요. 영희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났어요? 대출 받았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농협에서 대출 받았어요. 미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상속 등기를 마쳤어요. 이제 제 땅입니다. 영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순덕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순덕은 크게 화를 냈죠. 저 여자가 우리 몰래 그런 일을 다 해놨다고? 순덕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희는 정당한 상속자였고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거든요. 영희는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묵묵히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스마트폰으로 해외 농산물 시장 동향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영희는 영어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였죠. 온라인 번역기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기본적인 영어 메일은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농부 최영희입니다. 영희는 서툰 영어로 첫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이 완성되자 영희는 본격적으로 작물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영양분도 정확하게 공급되었죠.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김성훈이 다시 찾아와 영희의 농산물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품질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어들에게 연결해 드릴게요. 영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해외 수출이야.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영희는 그런 시선들을 견디며 오직 기술과 품질 향상에만 집중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이 완성된 지 6달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스마트팜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온도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동 급수 장치에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죠. 오늘도 좋은 상태네. 영희는 싱그러운 채소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자란 고추와 배추는 기존 밭에서 기른 것보다 훨씬 품질이 좋았습니다. 크기도 균일하고 색깔도 선명했죠. 김성훈이 소개해준 해외 바이어들과의 메일 교환도 활발해졌습니다. 영희는 서툰 영어로 농산물 사진을 첨부해서 매주 메일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답장이 오지 않아 실망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한 바이어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름은 리 웨이밍이었고 쿠알라룸푸르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최 사장님. 사장님의 품질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샘플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리 웨이밍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샘플을 요청하는 바이어가 나타난 것이었죠. 영희는 서둘러 김성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샘플 발송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성훈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는 최고 품질의 고추와 배추를 선별해서 말레이시아로 샘플을 보냈습니다. 검역 증명서를 받는 것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복잡했지만 김성훈의 도움으로 무사히 발송할 수 있었죠. 이틀 후 리 웨이밍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정말 품질이 좋습니다. 한 달에 5톤씩 주문하겠습니다. 영희는 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월 5톤 주문이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견적서를 작성했습니다. 가격은 김성훈이 조언해준 대로 국내 시세보다 3배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 가격에 사줄까? 영희는 걱정했지만 며칠 후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정식 계약이 성사된 것이었죠. 영희는 기쁨을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첫 출하를 위해 밤늦게까지 농산물을 선별하고 포장했습니다. 품질 기준이 까다로워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제외해야 했거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영희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포장을 마쳤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검역소에서 최종 검사를 받고 출항 절차를 밟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일주일 후 리 웨이밍으로부터 좋습니다. 라는 메일과 함께 대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영희는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분 농산물 판매 대금이 1년간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많았거든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영희는 통장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소식은 곧 마을에 퍼졌습니다. 영희네 집에 대형 화물차가 와서 농산물을 가져갔다는 소문이었죠. 게다가 해외로 수출한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영희네가 정말 해외 수출을 하는 모양이야. 마을 이장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돈을 꽤 벌겠네. 이웃집 아주머니가 부러워했습니다. 시누이 미경은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희의 도전을 비웃었는데 정말로 성공한 것 같았거든요. 미경은 서둘러 시어머니 순덕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언니가 정말로 해외 수출을 시작했어요. 미경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순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대형 트럭이 와서 농산물을 가져갔다고요. 순덕은 당황했습니다. 며느리를 그저 밭이나 매는 사람으로 여겼는데 갑자기 사업가가 된 것 같았거든요.
저 사람 빚내서 장난질하다가 망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 땅인데 망하면 그 땅은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지. 순덕이 계산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영희의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렸거든요. 농협 직원이 실수로 흘린 말이 마을에 퍼진 것이었죠. 미경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질투와 욕심이 생겼습니다. 언니, 요즘 바쁘시죠? 미경이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미경의 변한 태도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네, 좀 바빠요. 해외 수출이 정말 잘 되나 보네요. 축하해요. 미경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도 좀 도와줄까요? 포장이라든지 사무일이라든지. 미경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희는 미경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농부라고 무시하고 촌스럽다고 비웃던 사람이 갑자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가소로웠습니다. 필요 없어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러지 말고. 우리도 가족인데. 미경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셨죠? 그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나요? 영희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서렸습니다.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영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밭일이나 하라고 하신 분이 갑자기 왜 관심을 보이세요?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영희는 돌아서서 스마트팜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미경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팜 안에서 영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영희는 다음 주문을 준비하며 다짐했습니다. 영희의 수출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리 웨이민과의 거래가 성공한 후 김성훈이 소개해준 다른 바이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월 15톤은 생산해야겠네. 영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팜만으로는 물량이 부족했죠. 기존 밭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영희는 마을의 젊은 농부들에게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영희의 기준에 맞춰 농산물을 기르면 좋은 가격에 사주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농부들도 영희의 성공을 보고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덕분에 우리도 돈 좀 벌게 됐네. 옆 동네 농부가 고마워했습니다. 영희는 마을 전체가 함께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혼자만 성공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신우이 미경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질투심이 점점 커졌죠. 특히 마을 사람들이 영희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사장님이래? 미경이 순덕에게 투덜거렸습니다. 글쎄 말이야. 며느리 주제에 너무 나대는 것 같아. 순덕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미경은 몰래 영희의 수출 업무를 관찰했습니다. 영희가 바이어들과 주고받는 메일을 훔쳐보고 거래 조건도 알아냈죠. 그리고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은 영희의 컴퓨터에서 리 웨이밍의 연락처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리 웨이밍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 사장님. 저는 박미경입니다. 최 사장님의 가족이에요. 좋은 상품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미경이 서툰 영어로 작성한 메일이었습니다. 미경은 영희가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농산물을 절반 가격에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미경에게는 그런 농산물이 없었지만 일단 주문을 받고 나서 생각해보자는 심산이었죠. 며칠 후 리 웨이밍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흥미롭네요. 샘플을 보내주세요.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샘플을 보내려면 실제 농산물이 있어야 했거든요. 미경은 마을의 다른 농가에서 채소를 사서 영희의 포장재에 담아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품질이 영희의 것과는 차이가 났습니다. 미경은 그 사실을 감추고 일단 샘플을 발송했죠. 한편 영희는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리 웨이밍이 평소와 다른 톤으로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최 사장님, 더 저렴한 공급업체를 찾았습니다. 가격을 맞출 수 있나요? 리 웨이밍의 메일이었습니다.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공급업체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가격이 영희의 절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영희는 김성훈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공급업체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가격으로는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울 텐데요. 김성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품질로 승부한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면 손해를 볼 것이 분명했거든요. 품질로 승부하겠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겠어요. 영희가 리 웨이밍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 웨이밍이 다른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최 사장님, 다른 공급업체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메일이었지만 영희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다른 바이어들에게도 비슷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격이 절반인 농산물이 들어왔다고? 영희는 절망했습니다. 영희는 누가 자신의 거래처에 접근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바이어들은 새로운 공급업체의 정체를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순덕이 갑자기 집안 회의를 소집한 것이었죠. 영희야,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거실로 나와. 순덕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가 거실로 나가자 순덕과 미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앉아. 순덕이 권위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거야. 영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덕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땅 말이야. 내가 잘라봐야 우리 집안 땅 아니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속받았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참에 땅 주인도 바꾸자.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이 거들었습니다. 언니가 사업 실패하면 우리 집안이 다 망해요. 차라리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낫겠어요.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하자 땅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죠. 저는 사업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영희가 항변했습니다. 그래. 그럼 요즘 왜 바이어들이 다 떠나가는 거야? 미경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영희는 미경의 표정에서 뭔가 수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미경이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미경 씨, 혹시 제 거래처에 무슨 짓을 했나요? 영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영희는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래처도 떠나가고 이제는 땅까지 빼앗길 상황이었죠.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협박, 그리고 하나둘씩 떠나가는 바이어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스마트팜의 불빛만이 영희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3시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 철수의 책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작은 방이었죠. 영희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3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영희는 두꺼운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희에게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죠.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남편이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영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이 파일 안에 있는 것들이 언젠가 너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에 영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두었더군요. 파일 안에는 농지에 대한 모든 권리 증서와 함께 특별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남편이 작성한 상세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영희가 알고 있던 간단한 유언장이 아니라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이었죠. 이 농지와 모든 농업시설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아내 최영희에게 있으며 그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유언장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내 아내이자 이 농장의 진정한 주인이다.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이 영희 명의로 만들어둔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 있었죠. 위기가 닥쳤을 때 사용하라는 메모와 함께 말입니다. 영희는 울면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이렇게까지 생각해줬구나. 그때 영희는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영희가 주고받은 해외 바이어들과의 메일을 출력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백업되고 있었던 것 같았죠. 메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리 웨이밍을 비롯한 여러 바이어들이 영희의 농산물 품질에 대해 극찬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최 사장님의 상품이 제일 좋습니다. 계속 공급받겠습니다. 리 웨이밍이 2달 전에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최 사장님과 장기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태국 바이어의 메일도 있었습니다. 내년 상품을 계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베트남 바이어의 메일도 보였습니다. 영희는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바이어들이 갑자기 떠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분명 누군가가 뒤에서 방해 공작을 벌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영희는 김성훈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록 새벽 4시였지만 급한 일이었죠. 김 기술사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영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성훈이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제 거래처들이 갑자기 다른 공급업체로 옮겨가고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김성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농산물을 더 싼 가격에 제안했을 수도 있어요. 조사해 볼게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법적으로 농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있나요? 정당한 상속자라면 불가능해요. 특히 공증된 유언장이 있다면 더욱 그래요. 영희는 안도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있다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표정에 자신감이 돌아왔죠. 순덕과 미경은 영희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던 중 김성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사장님, 조사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김성훈의 목소리에 심각함이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경이 수상하다는 듯 영희를 바라봤죠. 박미경이라는 분이 바이어들에게 접촉한 것 같아요. 리 웨이밍 씨가 확인해 줬어요. 김성훈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미경을 노려봤습니다. 역시 미경이 뒤에서 방해 공작을 벌인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박미경 씨가 보낸 샘플의 품질이 형편없어서 바이어들이 화가 났대요. 약속한 품질과 전혀 달랐다고 해요. 영희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미경의 속임수가 들통난 것이었거든요. 바이어들이 다시 최 사장님과 거래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신뢰 회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희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죠. 전화를 끊고 돌아선 영희는 미경과 순덕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미경 씨, 제 거래처에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다 알았어요. 영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박미경이라는 이름으로 제 바이어들에게 접촉했죠? 제 농산물과 똑같은 걸 절반 가격에 팔겠다고요. 순덕도 놀라며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은 얼굴이 새하얘졌죠. 영희는 남편이 남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 땅은 법적으로 완전히 제 것입니다. 공증된 유언장도 있어요. 영희는 유언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순덕과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고 제 이름으로 싸울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을 공개한 후 영희는 본격적인 신뢰 회복 작업에 나섰습니다. 김성훈의 도움을 받아 바이어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취했죠. 미경의 방해 공작 때문에 생긴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리 웨이밍 씨에게는 제가 직접 사과 메일을 보내겠어요. 영희가 김성훈에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정성스럽게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저지른 실수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죠. 그리고 품질로만 승부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적었습니다. 며칠 후 리 웨이밍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최 사장님, 사장님의 상품이 제일 좋습니다. 다시 계약하고 싶습니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바이어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결국 품질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순덕과 시누이 미경은 영희의 변화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대가 된 것이었죠. 영희가 완전히 달라졌어. 순덕이 미경에게 속삭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미경도 기세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팜을 확장하고 새로운 작물도 시험 재배하기 시작했죠. 특히 일본과 홍콩에서 인기가 높은 프리미엄 딸기 재배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성공을 거두겠어. 영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스마트팜을 점검했습니다. 봄이 오자 영희의 농장은 활기로 넘쳤습니다. 마을 청년들도 영희의 농법을 배우러 찾아왔고 인근 대학의 농업과 교수들도 견학을 왔죠. 최 사장님의 농장은 정말 모범 사례네요. 전남대학교 농업경영학과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죠. 순덕과 미경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 차들이 뭐야? 순덕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외국인들과 국내 대기업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최영희 사장님 계십니까?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급히 손을 씻고 온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네, 저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리 웨이밍입니다.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리 웨이밍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리 사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영희도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분은 태국의 찬차이 사장님이고 저쪽은 베트남의 응우옌 사장님입니다. 리 웨이밍이 동료들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롯데물산 해외사업부 이정민 부장입니다. 최 사장님의 농장을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CJ제일제당 김상철 이사입니다. 프리미엄 농산물 공급업체를 찾던 중이었는데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영희는 꿈만 같았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직접 농장을 방문한 것도 놀라운데 국내 대기업까지 관심을 보이다니요. 최 사장님, 올해 물량도 잘 부탁드립니다. 리 웨이밍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년 품질이 정말 훌륭했어요. 고객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찬차이가 덧붙였습니다. 순덕과 미경은 창문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라고 무시했던 영희가 사장님이라고 불리고 있었거든요. 사장님이라고?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농장의 모든 권리자는 최영희 대표님입니다. 이정민 부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최 대표님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요. 영희는 고개를 들고 안 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순덕과 미경의 모습이 보였죠. 이제 아시겠죠? 영희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그냥 밭일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 농장의 주인입니다. 바이어들은 영희의 스마트팜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첨단 기술로 관리되는 채소들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에 모두 감탄했죠. 이 정도 시설이면 유럽 시장에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겠어요. 김상철 이사가 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물량을 2배로 늘려주세요. 응우엔이 부탁했습니다. 영희는 바이어들과 함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올해 계약 규모만 해도 작년보다 3배나 큰 금액이었죠. 축하드려요, 최 대표님. 이제 진짜 농업회사 사장님이 되셨네요. 김성훈이 뒤늦게 도착해서 축하했습니다. 바이어들이 돌아간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영희네 집에 온 손님들이 누구인지 궁금했거든요. 영희 씨, 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었어요. 저희 농산물을 사러 온 분들이죠. 영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옆집 아주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영희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영희 씨가 아니라 영희 사장님이라고 존칭을 붙여서 말이죠. 저녁이 되자 순덕과 미경은 영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하고 부끄러운 표정이었죠. 영희야. 순덕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아시겠죠? 미경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화내지는 않았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요. 그날 밤 영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작은 술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해냈어. 이제는 누구도 날 무시 못해. 고마워. 모든 걸 준비해줘서. 바이어들의 방문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의 농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죠. 해외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직원도 2명 더 고용했고 포장시설도 확장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본 주문도 들어왔어요. 새로 고용한 김미영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고마워요. 품질 검사 꼼꼼히 해주세요. 영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영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농업 경영인으로 거듭났죠. 마을 사람들도 영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희 사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네요. 이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 같이 잘 되는 게 중요하죠. 영희는 겸손하게 답하면서도 마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약속한 대로 마을 청년들을 위한 스마트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영희의 농장에서 무료 교육이 열렸죠. 여러분, 농업은 더 이상 힘든 일만은 아니에요. 영희가 열정적으로 강의했습니다. 기술과 품질, 그리고 해외 시장을 연결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20명의 젊은 농부들이 영희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들도 있었죠. 사장님,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을까요? 40대 중반의 농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땅을 일군다는 건 미래를 심는 거예요. 나이도 조건도 상관없습니다.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제가 66에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젊잖아요. 교육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영희의 성공 스토리가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거든요. 한편 시어머니 순덕은 요즘 영희 앞에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영희가 정말로 성공한 농업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희야, 차 한잔 할까?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어머님. 영희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순덕이 영희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는 모습이었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다. 순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낸 것뿐이에요. 영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시누이 미경은 며칠 전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친정에 얹혀 살기가 민망했던 것 같았죠. 떠나기 전 영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미경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잘 걸어가요. 영희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부산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가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영희에게 고마움을 표했죠. 가을이 오자 영희의 농장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수확철이면서 동시에 내년 계약을 위한 바이어들의 방문이 이어졌거든요. 최 대표님, 내년에는 유럽 시장 진출도 고려해 보세요. 김성훈이 제안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영희가 기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이미 독일 바이어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영희의 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계획이었죠. 어느 저녁 영희는 스마트팜 점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당하던 시절이 꿈만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은 후 영희는 남편 철수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제사상에는 영희가 직접 기른 최고 품질의 과일과 채소가 올려져 있었죠. 여보, 나 해냈어.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날 무시 못해. 당신이 믿어준 대로 해냈어요. 영희는 철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마을 청년들도 가르치고 있어요. 당신이 꿈꿨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마을을 만들고 있어요. 밖으로 나온 영희는 노을이 지는 농장을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팜의 LED 불빛이 반짝이고 밭에서는 내년을 위한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죠. 영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이 손으로 만들어낸 기적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땅과 함께 더 큰 꿈을 키워갈 거야. 영희는 다짐했습니다. 멀리서 마을 청년들이 사장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있을 교육 준비를 도와주러 온 것 같았죠.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66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영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석양이 농장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영희는 흙 묻은 손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굳은 손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더 큰 기적들을 생각하며 영희는 희망찬 미래를 그려갔습니다. 농부에서 사장이 된 영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꿈을 향한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영희는 오늘도 땅과 함께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